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풀이해주는 채널 코풀이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해외 시세로는 30K, 하나로 약 3,900만원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1에서 4월 상승장에 이어 5월부터 6월까지 조정이 계속되는 듯 했지만 6월 말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블랙록의 ETF 신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블랙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1988년에 설립되어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기업과 고객의 리스크 관리 및 자산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8조 5,9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고 상장하였으며 이후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독립적인 회사로 덩치를 키워나가며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인수로는 SSRM 홀딩스, 메릴린치의 투자부서, 큐머스 캐피탈의 펀드 사업, 디지털 자산 관리 공급업체인 퓨처 어드바이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머니마켓 펀드 사업, 이폰트, 아페리오 등이 있으며 2009년에는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바클레이스 글로벌 투자사를 인수하여 ETF의 전문성을 키우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큰 자산 운용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자 은행으로 불렸습니다. 자금력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주주들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대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iShares 비트코인 신탁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iShares 비트코인 신탁이란 ETF가 아닌 자산을 상품으로 보유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iShares 비트코인 신탁의 수탁자는 코인베이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ETF가 호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차별성 때문인데요. 블랙록에서 신청한 ETF는 타 신탁 회사들과는 다르게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매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해서 ETF를 소각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펀드 자산을 BTC 거래가에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록이 여태까지 신청한 ETF 승인 성공률은 99.86%로 단 한 건만 빼고 모두 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SE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블랙록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승인된 것을 알고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에서도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현물 비트코인을 상당량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없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회사 내부에서도 수요가 현물 비트코인 ETF로 쏠릴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SEC가 모든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해 왔지만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 이상인 블랙록의 신청은 아무래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승인이냐 반려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블랙록에 이어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등도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도전 열풍이 불고 있다 보니 유동성이 슬슬 코인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고래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도 물론 단기적으로 호재는 분명합니다. 바이낸스와 SEC가 합의도 했고 시장에 다시 긍정적인 신호가 도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장이 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풀이었습니다.